5월만 되면은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요, 제가. 여러분, 5월 생활비에서 반드시 확 줄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라.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이 이제 성큼 다가왔는데요. 자, 이 5월 달만 되면 굉장히 걱정스러운 게 있죠. 돈이 많이 나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5월 달에 가정의 달에 이벤트 자금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5월 달의 달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뭐 여러 날들이 있는데 자, 눈앞에 다가온 5월 가정의 달이라고 돼 있죠. 첫 번째 시작은 4월 말부터 그냥 바로 연휴로 시작을 합니다. 야, 굉장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너무 좋죠. 그냥 뭐 연휴로 그냥 월이 시작이 됩니다. 근로자의 날 연휴 바로 이제 시작이 되죠. 자, 그런데 2, 3, 4 그러니까 화수목만 딱 출근하고 나면은 바로 또 어린이날 연휴가 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연휴와 연휴 사이에 딱 3일만 근무하면은 그냥 뭐 6일 정도를 그냥 쉴 수 있다라는 거 너무 행복하죠. 자, 그런데 쉰다는 건 좋은데 이렇게 노는 날이 많으면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지갑이 얇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 연휴가 끝남과 동시에 뭐가 있냐면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야, 이게 진짜 만만치 않은 게 4월의 끝, 정말 5월의 시작, 그 근로자의 날 연휴가 시작되는데 5월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꽃가루는 좀 날릴지 모르지만 정말 날이 너무너무 좋으면 어딘가 가고 싶다 이거죠. 연휴로 시작을 했는데 3일만 출근하고 또다시 연휴가 시작됐는데 그 연휴 끝에 어버이날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연휴는 아무래도 부모님을 찾아뵈야 될 가능성이 있고 어버이날은 당연히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뭐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스승의 날, 성년의 날 있는데 뭐 사실 뭐 스승님을 찾아뵙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부처님 오신 날이 연휴가 아닐 뻔한 부처님 오신 날이 될 뻔했는데 대체 휴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연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5월에는 연휴가 벌써 한 3번 정도 들어가게 되네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올해 돈줄남이 재밌지도 않은 얘기를 왜 이렇게 오래 장황하게 하느냐?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질러라 라고 돼 있는데 한마디로 5월은 지름신을 조심해야 되는 달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5월 생활비에서 반드시 확 줄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5월만 되면은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요, 제가. 뭐냐면 뭐 제가 매달 한 번씩 나가는 뭐 KBS 통합 뉴스룸이라든지 뭐 JTBC 아침에 상암동 클래스라든지 뭐 이런 뭐 라디오라든지 유튜브 뭐 항상 4월 말쯤 되면 출연을 요청하면서 해달라는 얘기가 5월의 이벤트 자금, 5월의 가정의 달 소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야, 참 제가 미치겠는 게 매년 똑같은 얘기를 저한테 물어본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어김없이 묻는 질문들입니다. 자, 이거죠, 이거. 자, 명절은 어떻게 하냐? 예견된 지출 이거 어떻게 하냐? 자, 제가 여기 말씀드리면 요거는 이제 주진우 라이브 쇼라는 그 라디오에 나가서 얘기한 건데 명절은 사건 사고다. 명절은 뭐 가정의 달은 아니지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아니 5월만 되면은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 날 이거 있는 거 모르셨습니까, 여러분? 다 알잖아요. 항상 그 해에는 돈이 들어간다라는 거 다 알잖아요. 이벤트 자금이 많이 나간다라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왜 대비를 안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몰라서 대비 안 한 것까지는 용서. 그럼 알았으면은 내년은 대비를 해야 되는데 또 5월이 되면 아이고 어떡하나 이번에 또 펑크 나겠네. 이게 도대체 이 얘기를 몇 해째 들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죠. 자, 가정의 달 비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여러분 나는 돈 관리에 있어서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한 달 살이인가? 라고 제가 물어봤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한 달 살이입니까? 예, 이게 뭡니까 이게? 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왜 그거를 대비하지 못하느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산을 올라갈 때 말이죠. 여러분 등산 좋아하십니까? 등산은 뭐 사실 젊은 분들은 잘 안 가고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뭐 가는 경우가 많은데 등산이라는 것도 산을 잘 아는 분은 어디서 쉬어야 된다, 어디서 도시락을 먹고 어디서 물 한 잔을 먹고 어디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지를 잘 안다는 거죠. 결국 산을 아는 사람은 경치 좋은 곳에서 쉬는데 산을 모르는 사람은 어디서 쉽니까? 그냥 힘들면 쉬는 거죠. 그러니까 산은 갔다 왔는데 뭘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 자, 1년 12달을 여러분들이 지내면서 올 한 해 1년 농사를 어떻게 지을 건가라고 생각했다면 어떤 코스, 어떤 계획을 세울 건가를 떠나기 전에 이미 세워놨어야 되는 거죠. 어떤 루트를 통해서? 자, 요렇게 해서 여기로 가서 어디서 사진 찍고 어디서 물을 먹은 다음에 정상에 올라가자. 요렇게 한마디로 정확한 연간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돈줄남이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정말 연간 계획이 있습니까? 5월에는 뭘 많이 쓰고 추석에는 뭘 많이 쓰고 연간 계획이 있다면 여러분 5월이 오든 7월이 오든 어차피 다 계획 안에 있던 걸 쓰게 되는데 아무런 계획을 안 하고 있다가 아유 큰일 났네, 가정의 달이네, 돈이 많이 나가네, 이런 이야기는 이제 좀 그만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제가 그래서 오늘은 돈줄남이 정확하게 이벤트 자금에 대해서 정확한 가이드를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벤트 자금의 범위는 7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벤트 자금은 몇 가지요? 7가지다. 이벤트 자금의 범위 7종, 국룰입니다. 자, 이벤트 자금이란 연간의 계절 지출 통장에서 따로 모아서 써야 할 만큼 굉장히 큰 돈이 한꺼번에 나가는 지출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한 친구, 정기적인 기념일이나 생일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우리가 이벤트 자금이라고 하죠. 여러분 다 아시죠? 자, 그런데 이벤트 자금의 범위를 알아야 내가 절약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지금부터 이벤트 자금의 7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엄마 생일입니다. 엄마 생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아빠 생일이죠. 엄마 생일, 아빠 생일. 자, 그 다음 뭐예요? 어버이날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3번 정도는 이벤트 자금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국룰이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형제 생일입니다. 형제 생일, 뭐 오빠 생일, 여동생 생일, 누나 생일, 남동생 생일, 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애인 생일. 요것도 중요합니다. 애인 생일, 남친, 여친, 남친, 여친 생일. 자, 그럼 5가지 나왔죠? 그럼 나머지 2가지는 뭘까요, 여러분? 엄마 생일, 아빠 생일, 어버이날, 형제 생일, 애인 생일까지 챙겼어. 그럼 6번째는 뭐냐? 바로 베프 생일입니다. 자, 근데 이게 또 고민인 게, 멘토님, 저는요, 정말 베프가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프. 자, 베프라는 건 뭐야? 딱 한 명, 둘도 없는 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프가 뭐 10명이다. 베프가 20명. 그런 거가 없죠. 둘도 없는 친구가 20명이다. 그러면 그 둘도 없는 친구가 아닌 거지. 둘도 없는 친구라는 말뜻이 뭐예요? 정말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친구다. 근데 하나밖에 없는 친구가 20명이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베프 생일 정도는 챙겨야 된다. 자, 그 다음에 7번째는 연간 기념일입니다. 이게 뭐예요? 연간 기념일 뭐야? 1주년, 우리 남친과 여친 1주년, 2주년, 3주년. 제발 1주년, 2주년, 3주년만 챙기세요, 여러분. 뭐 50일, 70일, 80일 이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라. 자, 뭐 200일, 300일 이런 거 좀 제발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내용이 바로 이제 국룰이 된다. 다시 말해서 이벤트 자금의 7가지 종류는 엄마 생일, 아빠 생일, 어버이날, 형제 생일, 남친, 여친 생일, 베프 생일, 연간 기념일이 이벤트 자금이다라는. 자, 그럼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이 7가지를 벗어나는 것은 이벤트다? 아니다?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이 이벤트 자금이 아닌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굳이 돈을 쓰시려면 여러분들의 한 달 예산 안에서 어떻게 한번 뭐 제가 커피를 한 잔 안 먹든지 아니면 뭐 외식 배달을 한번 안 시키든지 하고 하시는 거는 상관없는데 이벤트 자금에서 꺼내 쓰지는 마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바로 이게 삼강오륜이다라는 이야기죠. 공자님 나왔죠? 공자님. 삼강오륜. 자, 이벤트 자금 7가지는 챙겨라. 이게 바로 삼강오륜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7가지의 국룰과도 같은 이벤트 자금의 범위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7가지에 대해서만 챙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용돈과 생활비에서 뭐 해결할 수 있으면 하되 웬만하면 줄여라 라는 이야기죠. 자,
절대로 현금으로 송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평소에 선물을 받는 사람의 취향이 있죠? 나누었던 대화. 여러분, 그 친구와 엄마와 아빠와 형제와 나눴던 대화를 유심히 한번 되뇌어 보시고, 카톡을 나눴던 걸 유심히 되뇌어 보면은 그 상대방이 최근에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그런 히스토리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손편지를 쓰고 그 사람이 거론했던 내용을 사주면 3만 원짜리를 사줘도 마치 20만 원과 같은 느낌을 갖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갑자기 닥쳐서 아무런 준비 안 하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생일인데 이거 안 챙기고 넘어갈 수는 없고 하고 생각을 하고 안 되겠다. 선물 살 시간이 없었으니까 돈으로 송금하자. 그러면 금액이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절대로 우리 자녀들, 저희 아내, 저희 어머니 생일이나 이럴 때 절대 현금 안 줘요. 왜냐하면 현금으로 주면 무조건 많이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해서 이 물건을 샀다라고 이 히스토리가 담겨 있어야, 그죠? 스토리텔링이 돼야, 그래야 선물이 가격보다 커 보인다. 예. 참 돈 줄라면 지독하다. 아니 뭐 지독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더 의미가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손편지 한 두세 줄 정도 적어주면은 5만 원짜리가 50만 원의 가치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1980년대 이전에 태어난 분들은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과거의 선물 중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예, 학 1000마리 뭐 이런 거 있었어요. 혹시 받아보신 분 있습니까? 학 1000마리. 저는 학이었나? 하여튼 뭐 이렇게 종이 접은 거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예, 학 1000마리. 그럼 이게 뭐 어디 무슨 삶아 먹을 수도 없는데 이게 왜 가치가 있냐? 이 선물을 받았을 때 상대방은 어떤 느낌이냐? 야, 이거를 놔주려고 이 1000개를 접었단 말이야 하면서 그 사람의 그 노력과 땀과 그 다음에 나를 생각하면서 접었을 그 시간들이 느껴지면서 이 감동이 배가가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뭐 하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뜨개질로 이 장갑을 떠서 준다. 아, 이건 뭐예요? 떴을 시간을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다 스토리텔링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돈은 얼마 안 돼, 이게. 이게 뭐 돈이 되겠어요? 그러나 굉장히 감동을 주는 선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다라는 거예요. 제가 절대로 현금으로 선물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이벤트 자금을 적게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거다. 자, 그렇다면 이벤트 자금의 규모를 제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따라하다 보면 이벤트 자금은 자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자, 월 평균 소득의 20% 이내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월 평균 소득의 몇 퍼센트? 20% 이내가 돼야 된다. 자, 이게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월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받는 사람입니다. 보너스까지 다 더해서 이렇게 평균을 냈을 때 난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번다. 그러면 이분의 이벤트 자금은 300만 원에 곱하기 20% 하면 60만 원. 1년에 이 7종의 이벤트 자금을 60만 원으로 다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맥스가 60만 원이에요. 맥스. 그러니까 60만 원.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1년에 쓸 수 있는 이벤트 자금은 맥스로 60만 원이야. 근데 7가지의 이벤트를 이걸로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 엄마, 아빠 생일, 어버이날, 그 다음에 형제 생일, 남친, 여친 생일, 연간 기념일, 베프 생일. 자, 그러면 나누기 7 하면 어때요? 85,000원 꼴인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훌륭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85,000원. 한 번 이벤트마다 한 85,000원 정도를 선물할 수 있는 비용이다라는 거죠.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과거에 말이죠. 국민영수증에 나가서 방송을 했던 화면을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술, 담배, 게임 안 하고 친구도 안 만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 정말 지독하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실제로 그렇거든요. 술, 담배 안 하고 게임도 안 하고 친구도 안 만납니다. 친구를 뭐 전혀 안 만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냥 심심한데 친구 불러서 뭐 소주 한잔 할까 맥주 한잔 할까 이런 건 안 만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나이가 30대 후반 이상인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30대 후반 정도가 되잖아요. 이제는 인간관계도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지치기를 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만나겠다는 친구를 뭐 밀부로 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더 여러분들이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뭔가 좀 배울 점이 있고 나보다 좀 낫고 내가 뭔가 롤모델이 될 만한 친구, 저 친구를 만나면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친구들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굳이 만나면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냥 과거의 옛날의 추억이나 그냥 되살릴 수 있는 친구. 근데 저 친구 꼭 만나면 당구를 치러 가고 저 친구 꼭 만나러 가면 술을 많이 먹게 되고 저 친구 꼭 만나러 가면 같이 게임을 하게 되고 하는 친구 정도는 이제 30대 후반이 됐다 그러면 사실은 조금씩 가지치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장시키는 길이다.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가 줄어들까요? 당연히 경조사비도 줄어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국민영수증에 나와서 한번 국룰처럼 얘기했던 게 있는데 평상시의 경조사는 친구는 그냥 10만 원, 지인은 5만 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와 지인의 구분은 뭐냐 이렇게 박영진 씨가 물어봤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친구하고 지인의 구분은 이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엄마나 우리 와이프가 그 사람 이름 알면 친구, 모르면 지인이죠. 자, 여러분 나름대로 나도 모르게 발생하는 경조사비나 이벤트 비용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잘 정리해 놓지 않으면 이것도 엄청나게 돈을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조사비의 룰도 여러분들이 정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 대한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인간관계는 양적으로 많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줄 사람, 배울 점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본이 되는 사람과 함께 하라라는 말씀을 돈줄남이 꼭 드리고 싶어요. 이 본이 되는 사람이라는 말, 우리가 흔히 롤모델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에게 진짜 내가 본받을 점이 있는 피규어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지출 통장 예산은 돈줄남이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월평균 소득의 1배 이내가 돼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월급 300만 원 정도인 사람은 결국 월평균 소득의 1배인 300만 원이 계절지출 예산이 돼야 되는데 그 예산은 명절, 이벤트, 여행, 겨울옷으로 나눠서 사용해야 되고요. 그 정확한 가이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가이드죠. 명절 10%, 이벤트 20%, 여행 50%, 겨울옷 20%. 자, 이 퍼센테이지는 물론 조금 달라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방법으로 나눠서 사용을 하시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면서 5월달 가정의 달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한 계획으로 여러분들의 이벤트 자금을 확실하게 줄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